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합법적인 통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산 걸 더 올리는, 내가 판 건 더 떨어뜨리고, 네, 공매도하고 똑같죠? 우리가 지금 근데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러면 내가 산 걸 더 올려도 누군가 위에서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한번 들끓어 오를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이 지금 외국인들이 정부 정책과 더불어 이제 저평가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고 선두주자가 바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말쯤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날짜가 정확하게 2023년 11월 9일 날, 네, 고성장, 고배당, 저평가, 초우량주에서 두 종목을 얘기 드렸죠. 예, 현대차, 기아차.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한번 모의 투자식으로 수익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고 수익률을 체크했더니 30%, 50%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성장, 현대차, 기아차 엄청 성장했죠. 고배당 거의 5% 육박한 배당, 저평가, 예, 초우량주죠.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우량주가 맞습니다. 그냥 우량주도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이번 어떤 흐름에 어떤 정점을 찍는 어떤 용의 머리가 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보시다시피 UBS 죄송합니다. USB는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지금 골드만삭스, JP모가 맨날 공매도 했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안 된다니까, 야, 머리를 좀 쓴 거죠. 야, 이 공매도로 돈을 못 벌게 하니, 그러면 이제 저평가된 걸 싸게 사서 올릴까? 요렇게 전략이 이제 수정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매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공매도 시작되면, 다시 떨어뜨리면 되잖아. 뭐 그런 전략인가요?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보시면 코스피 200 위주로, 그리고 더불어 선물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외국인 선물이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죠. 1월 18일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입지를 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엄청난 선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다 뭐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판도를 지금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얘기 드렸지만 맥점인가? 여기가 맥점인가?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인가? 초우량주, 저평가주 이런 것들로 바뀌는 건가라고 일단 혹시나 했는데 일단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죠. 저는 일단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안 나왔고, 오히려 시장이 망가지고 그러고 나서 개인 털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한 총선 전에 만약에 증시가 좀 과열 양상이 된다면 최소한 현금 비중을 절반까지는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공매도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 한 달 전쯤에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으면 수익 난 것들은 최대한 정리해서 현금화 시키자가 저희 어떤 전략이었는데 뭐 그렇게 지금 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죠. 지금 이제 2월이니까 나중에 한 3월, 4월 이제 배당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이 특징적인 게 또 고배당주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제 배당 결산을 또 바꿨죠. 12월 말 결산에서 3월 말 결산으로 주청하고 배당금 확인되는 거 보고 이제 배당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끔 좀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더불어서 또 증시가 좀 지금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중간 배당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주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중간 배당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뭐 배당락이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 3월 말에 떨어지는 현상도 없을 수 있고요.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 뭐 증권주 전반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들끓고 있네요. 어차피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의 어떤 전략으로 항상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 캐파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죠. 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면 애플 시총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낮으니까요. 그 종목 하나하나 건드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마찬가지. 선물 시장 건드리는 것과 애플 종목 하나 컨트롤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캐파의 사이즈의 증시다. 근데 지금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중국 빼고는 다 정말 급등했거든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 멕시코,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코스피를 5천까지만, 딱 지금 마이너 말고 5천까지만 한번 아르헨티나 시장처럼. 아르헨티나 시장 보셨죠? 어떻게 됐는지. 좀 많이도 안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르헨티나 시장 안 바라요. 자, 정말 그냥 5천까지만 좀 올려주세요. 코스피 5천 가자. 코스피 5천. 많은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시장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도 되지, 솔직히. 니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르헨티나로 따로 안 나오나요? 나오네, 여기. 지금 이 지수가 제가 몇만일 때부터 봤거든요. 여기를 130만 미치겠다. 22,000일 때부터 봤거든요. 2020년 불과 2020년 3년 전 4년 전 일입니다. 22,000포인트인데 지금 130만 포인트. 이게 또 미친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정상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걸 보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미쳐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번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그래요. 좀 미치긴 했습니다. 2차 전지만 미쳤죠. 로봇만 미쳤죠.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2차 전지 로봇은 우리 쪽이 아닌데, 이거 쟤네 때문에 올라가지. 했는데, 자, 올해는 조금 판세가 바뀌었죠. 자, 2차 전지 로봇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시장하고, 괴리율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했고요. 나머지 지금 뭐 이제 이슈가 되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뭐 그다음에 은행주, 금융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주사, 저평가주. 그래서 이제 그쪽이 계속 저렇게 과거 2차 전지처럼, 과거 로봇주처럼 움직일지 이제 저도 조금 내심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렇게 아마 움직여서 코스피가 3천, 4천, 5천만 가도 그러면 진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주식 쫙 정리하고 현금 확보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시장을 지켜봐도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될까? 제가 볼 때는 일단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대장주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총선 전까지는 뭐 3, 4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뭐 분위기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분위기를 조작해놨다면, 은행주도 그렇고, 지금 많이 사는 것들은 아마 더 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얘네들이 총알을 충분히 장전해놨거든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엄청난 현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뭐 이거 사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이런 합법적인 통정 매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 수도 있겠다. 아직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국민들이 아직 열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꽃 축제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2월 중순쯤에 앞으로 이제 불꽃 축제가 될 거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시키겠다. 초저평가주들을 정상화시키겠다. 계속 증시에 대한 커멘터리를 계속 해왔거든요. 부양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꾸 겹쳐지는 거죠. 공매도 금지, 세금 완화, 그 다음에 뭐 증시 부양책,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입, 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뭐 지준율,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지작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고,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흐름도 좀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예탁금이 늘어나고, 펀드 운용사들이 커지고 이러면서 증시가 더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주식시장 미스코리아 같다. 하나 키만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키만 커서는 안 되죠. 학교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때 갑벽해졌을 때 뭔가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실적도 좋지, 배당도 좋지, 뭐 매출도 좋지, 이익도 좋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는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까지 걸렸지, 드라이브 걸렸지 이러니까 이제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또 장 초반에 주춤하려다가 또 올라오고
좀 주춤하려다가 올라오고 수급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외국인들이 이제 더 끌어당기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초반이기 때문에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파동이라면 이제 1차 파동인 것 같습니다. 1차 파동에서 끝이 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서 다시 하락 파동으로 끝이 날지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이 계속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예, 아직은 단정하기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원고죠. 예, 원고입니다. 이제 원고, 투고, 쓰리고 이제 고를 계속 불러야 돼. 이제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흐름이 뭐 매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처럼 매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이 앤 홀드 사고 기다리는 전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서 뭔가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뭐 어느 정도 올라와서 팔거나 이런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증시 어떤 체질이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이 과거의 어떤 흐름처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 계속 끌고 나가버리면 2차전지 로봇츠 올라가듯이 대형주들도 그렇게 계속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 증시처럼 아르헨티나 증시처럼 외국 증시처럼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식 다 정리하고 나면 이거 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총선까지 한번 제발 코스피가 진짜 미쳐가지고 한 3천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매도가 뭐 한시적 중지되었던 게 이제 뭐 개선됐는데도 끌고 나가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주식 비중을 다 줄이는 수는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때 뭐 최소한 뭐 한 절반 정도 현금을 확보한다는 거고 그 나머지 절반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죠. 증시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2배가 되면 좋은 거니까. 뭐 어차피 현금도 있고 현금은 늘 얘기 드리지만 돈이 2배 많아진다고 2배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쓰면 이제 2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돈을 막 해외여행 가고 제가 얘기 드렸지만 4월 달에 해외여행 가고 막 가까운 뭐 발리 같은데 온 가족이 다 한번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당금으로. 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 투자했는데 한 500천 배당이 나온 거죠. 한 5% 정도 배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솔직히 그걸로 모든 해외 여행비를 충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비행기값 뭐 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부 또 그동안 모아놨던 돈 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돈 근데 플러스 알파 2,300만 원을 이제 더 들고 가는 게 되는 개념인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진짜 맛있는 거 사 먹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2,300만 모았는데 갔다 오면 빠듯하죠. 예, 빠듯합니다. 아이고 아껴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당금이 딱 더 들어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들고 이제 가서 빵 쓰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의 진짜 행복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주식 뭐 올라가는지 마는지 뭐 또 지켜보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여행 경비 좀 마련했다가 또 배당금 나오면 또 배당금 가지고 또 빵 놀고 이렇게 그냥 정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열심히 쓰고 그렇게 행복을 계속 누리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배당주 자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배당주들도 리스트업을 다 했는데 보시면 이 푸른저축은행 작년에 샀으면 지금 25% 하나금융지주 33% JB금융지주 18% 그냥 배당주 고배당주인데 수익 안 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고배당주들에서 수익이 엄청 올라온 거 있는 거죠. 한 번은 온다는 거죠. 고배당주들도. 그 당시에도 고배당주 리스트업을 쫙 다 자꾸 제가 작년 연말은 뭐 계속 고배당주 얘기를 드렸거든요. 보시면 메가스터디, DCM, 동아타이어, 인소프트, 삼성옵틱스, 고배당주, 그 다음 12월엔 고배당주, 초고배당주 8% 리스트, 초고배당주 분산투자전략, 초고배당 리스트업, 그러면서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 에코프로 조심해야 된다, 에코프로머티,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계속 저의 기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그게야말로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정말 현명한 것인가, 돈을 많이 버는 주식 투자자가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행복한 투자자가 행복한 것인가, 그게 더 현명한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예전에 이제 마라톤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정보나 보고 그냥 올라가는 거 사고 이러면 주식이 그냥 사면 수익 나는 것이 아닌데 현명하게 주식을 잘 투자해야 되고
42.195km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중간에 죽을 고비가 몇 번 있고 물을 또 마셔야 되고 타이밍 페이스 조절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긴 여정으로 힘들지만 중간중간 고비는 있었지만 또 끌고 나가면 이렇게 배당 받고 또 수익 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투자가 되어야 되고 현명한 투자가 되어야지 초고량주 고배당주들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와, 나 42.195km 완주했어. 그 다음에 건강도 얻었어.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도 느꼈어. 그리고 사람들도 와, 너 고생했다고 칭찬도 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정말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냉정하게 주식 투자를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겠죠. 대신에 2차전지나 로봇 쪽에서 조금 급등해서 잡은 사람들은 좀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나중에 지금부터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뒤에는 똑같은 과정이다. 그럼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마라톤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계속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큰 투자 자금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전략을 또 수립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